세종의 고백, 나는 가출, 출가, 방출로 정치를 했다. 다음은 세종대왕신문 이상주 발행인의 세종이야기 2편 2021년 7월 9일자 글입니다. 집이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으로 크게 가출, 출가, 방출이 있습니다. 가출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나 외부의 유혹에 끌려 집을 나가는 것이고, 출가는 수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출은 계약관계 종료 전이나 종료 때 타의에 의해 직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집 떠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했습니다. 왕은 스스로 왕궁을 떠나는 가출을 했고, 백성들의 승려 출가를 억제했고, 능력 없거나 적극성이 떨어지는 관리를 방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출을 습관적으로 했다. 세종은 특히 제위 27년부터 승하하는 32년까지 대고를 나가 이 집 저 집을 전전했습니다. 27년과 28년의 2년 동안에는 전궁인 경복궁을 아예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730일 중 임시거처인 시어소에 머문 날이 무려 690일입니다. 시어소로는 연희궁, 희호정, 양녕대군가, 효령대군가, 수양대군가, 임영대군가, 광평대군가, 금성대군가 등 왕족과 관련된 곳은 물론이고 조대림, 신자근 등의 대신의 집도 이용됐습니다. 역대 왕들이 거처를 옮기는 주된 이유는 피병입니다. 세종도 온천 요양 등의 이유로 궁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몸도 약해지고 광평대군 등의 가족을 거푸 잃은 심리적 충격도 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직접적인 피병은 27년 4월 연희궁 이어 정도입니다. 세종의 가출 속내는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선양하겠다는 복선도 깔려 있었습니다. 세종의 이어가 양위 선언과 함께 계속된 점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염려의 이어를 반대했습니다. 30년 7월 임금은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경복궁에 내불 땅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신료들은 결사반대를 했고 임금은 임시 거처로 나갈 의사를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관은 신하들의 행동, 배경을 다음처럼 적었습니다. 정부와 육조에서 이어 정지를 청하였다. 이는 동궁에게 선의할까 두려워한 까닭이다. 세종은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리청정, 초법적 권한 부여, 선의의 3단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대리청정입니다. 임금은 27년에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습니다. 세종이 경무와 질병에 시달린 탓도 사실이지만 세자가 전국을 장악할 시점으로 파악한 이유가 더 큽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관리 임명, 형벌, 군사 등 극히 중요한 사안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세자에게 맡겼습니다. 또 5일에 한 번씩 동궁에서 조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참은 문무백관이 임금에게 문안드리는 것입니다. 세자로 책봉된 지 25년이 된 아들은 31세의 장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은 정사를 무난하게 처리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속에 세자의 정치 참여는 아버지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초법적 권한 부여입니다. 대리청정 성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무를 익히는 인턴이고 또 하나는 묻신하를 통솔하여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세종은 왕이나 다름없는 절대 권력을 세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임금은 대리 청정하는 세자에게 대신들은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자는 조회를 받을 때 난면하고 신하들은 칭신과 내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을 상징하는 왕은 신, 하를 맞을 때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자리합니다. 이것이 난면으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세자가 난면하는 것은 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의 교지에 대해 의정부와 육조 사원부 등에서 하늘이 두 동강 날 일이라며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난면의 엄청난 상징성 때문에 결사반대를 한 것입니다. 신을 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왕과 세자는 부자지간이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분신 사이입니다. 따라서 세자는 왕에게 전하라고 호칭합니다. 조선에서 신이라는 자칭을 받는 존재는 오로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신하들에게 세자에게도 신을 칭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금으로 대우하라는 뜻이지요. 김종서 하연 등이 29년 9월 3일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반대한 명분도 하늘에 두 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배도 왕권의 상징입니다. 임금은 29년 9월 11일 좌의정 하연 등에게 지시했습니다. 세자가 국정을 통섭한다. 여느 때의 세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칭신하게 하였다. 신하들이 왕에게 4번 절하는데 동궁이 조회를 받는데 2번만 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명과 칭신은 5년 만에 사배는 곧바로 관철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자는 군왕에 버금가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선의입니다. 세종은 27년과 29년 세 차례에 걸쳐 선의를 시도했습니다. 임금은 27년 1월 18일 수양대군을 통해 대신들에게 양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자로 하여금 왕위에 나아가서 정사를 다스리게 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일은 내가 장차 친히 결정하고자 하노라. 세종은 질병으로 인해 공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을 들어 선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는 세자를 도와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듯도 말했습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선의할 때와 똑같은 방법이다. 깜짝 놀란 신하들은 이틀간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한 발 물러났던 임금은 3개월 후인 4월 28일 같은 이유를 들어 다시 선의를 선언했습니다. 양의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했다. 세종이 막 50줄에 접어든 나이인데다 전국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도 있었었다. 조선이 4대 연속 선의를 하는 점을 중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의지가 아닌 한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선의를 선언했고 철회를 했습니다. 선의의 진정성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자의 위상은 예전과 천양지 차임은 당연합니다. 임금은 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선의를 진정으로 추진했거나 최소한 선의와 같은 효과를 보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없는 궁에서는 아들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아들을 위해 출궁했습니다. 집 버린 천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임금은 이미 양의 선언 한 달 전에 연희궁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세상을 잊은 사람처럼 이 집, 저 집에서 생활하던 임금은 소헌, 왕후 사이의 막내인 영웅대군 저택에서 승하했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한 세종대왕은 진정 가출천사였습니다. 세종의 고백, 나는 가출, 출가, 방출로 정치를 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 신문 이상주 발행인의 세종이야기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